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좋은 하루 잘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특창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네, 감동이 있었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혈액과 해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혈액과 해독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이거 말할 때마다 중요하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몸은요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한 부분을 봐도 중요하고 이쪽 부분을 봐도 너무 신비롭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혈액인데 사람이 수많은 것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많은 것을 만들었죠. 인공 심장도 만들었나요? 맞나요? 네, 인공 심장도 만들었어요. 근데 인공 피는요? 인공 피는 못 만들었습니다. 네, 인공 피는 만들지 못했어요.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해독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해독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해독은 혈액을 중심으로 해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 나눌 내용들은요. 진정한 디톡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오늘 이렇게 금식을 하니까 머리가 좀 맑아지죠? 개운하시죠? 배는 고파도. 네. 그래서 오늘 이 해독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네. 육체의 생명은 무엇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다고 그랬죠. 즉 생명하면 무엇이다? 피다. 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명과 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생명과 피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 내위기라는 책에다 이런 기록을 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너무나 놀랍죠? 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옛날에는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이런 말씀이 별로 그렇게 신비롭거나 놀랍지 않았지만 혈액의 신비가 밝혀질수록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은요 혈액과 관련된 질병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이 혈액과 관련된 질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혈액과 건강의 관계에서 혈액의 상태는 무엇의 상태다? 여러분 혈액의 상태는 무엇의 상태다고요? 건강 상태예요. 혈액이 좋냐 나쁘냐? 혈액이 깨끗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혈액이 면역이 강해야 되고 왜 혈액을 만들기 힘드냐면 그 면역체라든지 항체라든지 혈소판이라든지 그런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적혈구반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혈액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가 있죠? 첫 번째 흰 색깔인 백혈구. 순서가 적혈구인데 잘못됐습니다. 붉은색인 적혈구. 그렇죠? 흰색인 백혈구.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항체가 있죠. 항체. 자, 우리가 보통 우리 몸에 질병이 들어오면 누가 싸울까요? 누가 싸워요? 백혈구가 싸우는 거예요. 백혈구는 싸우고 나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혈구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백혈구의 놀라운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적혈구는요? 적혈구는 예수님의 삶 자체를 말해요. 정말 산소를 운반하고, 그렇죠? 영양을 운반하고, 노폐물을 처리하고, 또 싸우고 하는 그 힘을 만드는 게 적혈구인데, 그런 이 혈액과 건강의 관계를 우리가 쭉 이해하다 보면 혈액의 상태가 건강의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혈액과 육체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분리될 수 없어요. 일단 이제 여러분 집중하시면 다음 컷에서 도대체 마음이 뭐지? 라고 할 때 그 의문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혈액이 건강해야 무엇이 건강하다? 몸이 건강해진다. 자, 무엇이 건강해야? 혈액이 건강해야. 내가 열심히 걸어가다가 힘이 드는데 힘들다, 피곤하다. 누가 힘들다고 하는 말이에요? 피가 힘들다는 거예요. 충혈됐다. 그렇죠? 혹은 또 배고프다. 기력이 없다. 무엇이 힘들다는 거죠? 혈액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혈액이 매일 말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나의 상태, 나의 모습, 나의 건강 상태를 혈액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면 반드시 쉬어줘야 합니다. 그렇죠? 혈액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혈액과 나의 선택이 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혈액의 재료를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행인 것은 뭐냐면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라고 하는 분들 있죠.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러지? 혹시 연애하셨을 때 그렇죠? 왜 그래? 막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마음이. 혹은 또 뭔가 의지를 세웠다가 무너지면 또 역시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거 어떡해? 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힌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혈액의 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거예요. 즉 어떤 혈액, 좋은 혈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재료를 여러분들이 호흡을 잘하거나 잘 좋은 음식을 먹거나 잘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혈액이 깨끗해진다 라고 하는 부분. 혈액이 좋아진다. 혈액에 뭐가 생긴다? 항상성이 생긴다. 항상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혈액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누구한테 질문할까요? 네. 혈액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별로 그렇게 신비롭거나 놀랍지 않았지만 혈액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혈액 피가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다, 적혈 부족하다 하면은 무슨 색깔 음식 먹으려고 해요?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죠? 혹시?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근거 없는 말입니다. 전혀 없어요. 노란색 음식을 먹어도 녹색 음식을 먹어도 빨간색을 일체 안 먹어도 피가 무슨 돼요? 안 돼요? 파란색이 돼요. 빨간색이 돼요. 빨간색이. 네. 여러분들이 흰색 음식을 먹고 갈색 현미밥만 먹어도 1년 드시고 그렇게 놔도 혈액이 됩니다. 혈액은 매일 만들어져요. 매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사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하다 보면 혈액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안 만들어지니까 힘이 날갛게 만들어져요. 날리죠. 힘이 없죠. 혈액은 매일 만들어집니다. 매일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 내가 일주일 동안 빨간색 음식 먹지 말아야지 해도 혈액은 날갛게 만들어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혈액은 무슨 색이다? 빨간색이다. 붉은색이다. 네. 혈액이 왜 붉은색에서 검은색을 띠는 줄 아세요? 왜 띠는 줄 아세요? 혈액은 원래 붉은색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농도와 색깔은 뭐냐면 노폐물, 지방, 그렇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약간 붉은색에서 많이 진하게 검정색으로 바뀌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묽어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혈액에 산성도가 있는데 이제 1에서 14까지를 보면 그 산성도가 7이 중성이죠. 7이. 7.4가 약 알칼리예요. 그거를 유지해야만 최고의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혈액과 나쁜 혈액은 누가 선택한다? 네,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좋은 혈액과 나쁜 혈액은 내가 선택하는 거지. 엄마에게 물려받은 이 조혈기관이 망가져서 나는 좋은 혈액이 나오지 않아. 이런 거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아무리 나쁘게 태어나도요. 우리 피는 신기하게
어떤 재료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떤 활동 범위를 하냐에 따라서, 어떤 공기를 마시냐에 따라서 피의 색깔이 바뀝니다. 피의 색깔이 바뀌어요. 혈액의 항상성이 깨지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두뇌에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심장에서 두뇌로 가는 혈액을 보낼 때 이 항상성이 깨지면 두뇌에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우리 몸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얘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고, 피 따로 있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우리 몸에 비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죠. 크기는. 근데 산소는 몇 프로를 사용한 줄 아세요? 산소? 20% 이상을 사용해요. 20% 이상. 머리는 이렇게 작은데 온 몸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것을 사용해요. 우리 피가 그 산소를 충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뇌로 올라가서 피에다가 산소를 싣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맑고 또 뭐 공부를 할 때 잘 되고 안 되고 이 산소 차이기도 하거든요. 산소.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의 항상성이 깨지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마음. 우리 심자를 마음 심자 쓰죠. 염통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 성격 안 좋으면 야, 너 머리 고쳐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성격 고약하면 뭐라고요? 가서 심 깨지면 결국은 건강에 문제가 결국은 건강 문제가 건강에.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건강에.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과학, 의학, 심리학으로 마음의 실체가 설명되는 책이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권도 없습니다. 마음의 실체가 뭘까요? 마음의 실체. 마음의 실체가 뭘까요? 오늘 답이 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어떤 책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강조하거나 제가 못 읽었겠죠. 네, 크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학문적으로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과학, 의학, 심리학적으로. 마음의 실체는 혈액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의 실체 혈액이라 해서 그럼 마음이 바뀌면 혈액이 바뀐다. 물론 혈액이 바뀌면서 마음이 바뀌는 거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지만 무조건 이것만 바뀌어야 사람의 품성이 바뀐다. 이건 아니지만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거의 100이라면 거의 절반 이상이.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켜보셨어요 혹시요? 마음 지켜보셨나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봤어요 이렇게? 갈비뼈가 좀 지켜주긴 하죠. 그래도 심하게 다치면 갈비뼈도 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혈액의 상태를 지키는 거죠. 혈액은 마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 즉 혈액의 상태고요. 우리가 혈액을 잘 관리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의 일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혈액은 두뇌의 사고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혈액과 두뇌는 혈액의 상태가 두뇌의 상태를 뭐 한다고요? 영향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술, 알코올 뭐죠? 알코올 중독자. 네. 알코올 중독자가 그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떨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혈관에다가 주사를 넣죠. 뭘 넣어요? 안정제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혈관에다 안정제를 넣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안정을 찾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 이 뇌나 마음의 상태를 사실 혈액이 굉장히 많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혈액이. 제가 우울증에 대한 강의를 한 것이지만 이 기수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그때 한 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울증 환자가 심리학자에게 가는 게 빨리 고쳐질까요? 아니면 생리학자에게 가는 게 빨리 고쳐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심리학자에게 가서 많이 고쳐진 사람이 훨씬 많을까요? 아니면 생리학자에게 가서 고쳐진 사람이 훨씬 많을까요?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심리학자에 가면 우울증이 많이 치료된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상담사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전화가 오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해결이 안 됩니다. 우울증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대요. 근데 식생활이 딱 바뀌잖아요. 3일, 5일, 일주일.
여기 오신 대부분의 우울증 하는 분들이 많이 좋아지십니다. 거의 나으세요. 대부분이. 3일 만에 나와서 가신 분 있고 5일 만에 나와 가신 분, 한 달 만에 가신 분, 2주 만에 가신 분. 왜 그럴까요? 여기를 고쳐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금식을 하면 더 빨리 나아요. 금식을 하면. 뭐가 바뀌니까? 피가 바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깨끗하게 해라. 나쁜 거 먹지 마라 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나쁜 음식을 먹으면 우울증도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그 우울증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몸에 잘못된 음식에 의해서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거의 진짜 우울증이 안 나와서 가신 분들 못 봤어요. 거의. 물론 이제 시간을 못 채우거나 하루 있다가 그냥 바로 퇴소하거나 아니면 뭔가 관계 때문에 가신 분 외에는 본인이 끝까지 따라서 하신 분들은 우울증 다 낫습니다. 그 정도는 쉬운 병이 우울증이거든요. 네. 그런데 6개월, 8개월, 9개월, 12개월 심리학자에게 찾아가도 해결이 안 돼요. 상담받고 그때는 뭔가 편안한 것 같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그 턱이고 결국은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빨리 낫는데 그 이유가 마음에 관련된 혈액에 관련된 이 부분이 강하게 역사돼서 그래요. 제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얼마 저번 그 기회에 몇 번 참석하셨던 분도 그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또 이렇게 굉장히 신경 안정제를 굉장히 많이 드시던 분인데 약이 진짜 쓰레기 봉투를 한 봉투를 버렸어요. 저한테 사진 보내주셔요. 카톡으로. 중량제 봉투가 20리터짜리인가 거기에 약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한의원도 다녀보고 그다음에 또 심리치료도 받아보고 별 치료를 다 받아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와서 디톡스를 하고 금방 해결이 되면 지금 약 다 끊고 잠도 잘 주무시고 오히려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너무 많이.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혈액의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확신이 있어야 되죠. 내가 정말 그렇게 하면 나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그 음식을 먹으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리 금식을 해도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혈액이 안 바뀝니다. 역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아마 채식 과목을 만들어 놓고 다 채식시키거나 금식시키면 다 낫겠죠. 그렇죠?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올바른 인식, 확신, 소망, 기쁨, 감사 포함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자연 치유의 어떤 재료들을 활용하고 잘 하게 되면 우리 몸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영양을 간 문맥을 통해서 올라와서 그 간에다가 저장하고 근육에게 보냅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보통 암 많은 분들이 이제 암에 걸리면 뭐 많이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죠? 나트륨. 그렇죠. 거의 암 환자는 나트륨 하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나트륨이 적게 섭취된 대부분의 암 환자는 어디로 전이되는 줄 아세요? 뼈로 전이돼요. 왠 줄 아세요? 우리 몸은 0.9%의 염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몸이 소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들어오는 소금 양이 나트륨이 적게 되면 그래서 어디에서 빼오냐면 뼈에서 빼요. 뼈는 미네랄 보고거든요. 그래서 그 뼈가 약해진 그곳에 혈액이 돌다가 보니까 노폐물이 정착해버려요. 그러면 무슨 암? 네, 뼈암이 걸려요. 그래서 피는 깨끗한데 뼈암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무염식을 하고 녹즙을 하고 2년 동안 막 이렇게 염분은 거의 안 먹었는데 뼈가 약해진 거예요. 뼈가 약해지고 나트륨을 섭취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사진을 받았어요. 약속해서 보여주지 말라고 어머에게도. 그래서 보여주지 않지만 그 뼈가 완전히 다 염분 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분 부족을 염분 섭취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염분은 충분히 섭취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염분이 없으면 엄청난 문제예요. 근데 처음에 염분 섭취를 안 하게 되면 몸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좋아지다가 몸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뼈나 우리 골격에 내려온 데에서 나트륨이 빠져나오면서 몸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염분을 섭취하지 않아도 계속 염도를 측정을 해보면 유지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유지할까요? 그렇죠?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다른 데서 그것을 막 당겨서 그 부분을 이제 항상성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간은 여러분들의 해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피곤하다. 그러면 어디가 지금 지쳐 있는 거예요? 간이 지쳐 있는 거예요. 간이 지쳐 있게 되면 굉장히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요즘에 그런 병도 있어요, 없어요? 만성 피로. 있죠? 만성 피로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피로는 그날 풀어줘야 되는데 그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은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잠을 잘 자야 되고 절대로 12시, 1시 새벽에 먹는 음식은 간에 치명적인 독이다. 알코올, 담배, 육식 이런 것들이 간을 망가뜨려요. 특히 여러분들이 드시는 고기들 있죠. 고기를 먹게 되면 간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장이 있죠. 아랫게 신장이 있는데 신장은 콩팥이라고도 합니다. 몇 개로 되어 있을까요? 2개로 되어 있어요. 신장은 마치 우리가 보면 쉴터처럼 혈액을 걸을 수 있는 굉장히 사구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사구체에 혈액이 막 들어가다 보면 그 혈액 속에 있는 무엇이 빠지게 돼요?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부터 시작해서 모든 독소가 다 빠져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면 단백질이 다시 리턴하지 못하고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소변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단백뇨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죠? 단백뇨가 왜 나온다? 단백질이 많아서 흡수가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장에서 그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독소들이 고기를 많이 먹은 그 혈액 많은 그 고기 속에 독소가 많이 들어있으면 신장을 통해서 다 걸러지지 못하니까 다시 그것이 피를 타고 다른 기관으로 갈 때 관절 마디에 뭐가 생길까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 통풍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신장을 회복시키면 관절염도 어디도요? 통풍도 치료된다 안 된다?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대장.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여기는 뭐가 많을까요? 대장에는 신경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척수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대장에서는 지금 뭐가 살고 있냐면 미생물이 살고 있거든요. 미생물이. 근데 이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이 미생물들이 노폐물을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내에, 소장을 비롯하고 대장 내에 가스가 많이 생기게 되면 그 가스가 어디로 올라간 줄 아세요? 신장으로 가겠죠? 아니, 간으로 갑니다. 가스가 간으로 올라가서 간 수치를 굉장히 위험하게 올려버려요. 특히 암모니아 수치, GTP, 그런 것들을 막 올려버립니다. 그러다가 그게 해독이 더 안 되고 하다 보면 몸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혈액이 온몸에 다니면서 그런 역할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폐가 있죠, 폐는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마시는 공기 중에 21%의 산소를 가지고 뭐를 하죠? 정화작용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내품 버리고 산소는 들여 마시고, 그래서 탄산가스 교차를 매일 하면서 이런 몸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막 그냥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얼굴이 노랗게 뜨죠. 까칠해지고 막 이렇게 그냥 약간 병자같이 되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 종일 이렇게 갇힌 공간에 있다 보면 얼굴 색이 변합니다. 네, 색이 변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산소 부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이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훨씬 잘 되죠. 김밥 한 줄 먹을 거 2줄 드시죠. 우리 군밤 저녁에 캠프파이어 일기에 끝나고 다 가신 뒤에 또 한 번 했는데 엄청 잘 드세요. 그런데
배탈이 잘 안 납니다. 그 정도 드시면 분명히 밤에 잘 때 막 속 쓰리고 힘들고 아프고 해야 되는데 별로 안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그만큼 산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몸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최대한 밖에 많이 나가자라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루 종일 밖에 있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은 매일 이런 해독 작용하는데 피부도 마찬가지죠. 피부. 그래서 이런 해독이 일어납니다. 매일. 우리 몸에 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 독이죠. 근데 뭐 정확히 독은 뭐 외독과 내독이 있는데 그 독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독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내 몸을 공격할 때마다 우리 신체 기관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해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독이 나가는 독보다 뭐 할 때? 병이 생긴다. 맞춰보세요. 적을 때 병이 생긴다? 많을 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많을 때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폐도 관리 못해서 나쁜 공기 마셨잖아요. 도시에서. 간도 관리 못했죠. 매일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과로하고 과식하고 그러면서 간도 관리 못했죠. 피부도 관리 못했죠. 그렇죠. 일광욕도 별로 못하셨을 거고 이렇게 모세가 운동도 못하셨을 거고 장 관리도 못했을 거고요. 인스턴트 식품에 고기에 그러니까 장이 관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한 거죠. 해독 프로그램.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몸속에 들어온 독보다 나가는 독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하자. 그래서 해독 프로그램 할 때 1일에서 최소한 며칠을 하자? 제 거 아닙니다. 네. 1일에서 7일을 하자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7일까지만 해도요, 웬만하면 다 견딜 수 있습니다. 7일까지만 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 8살부터 80대 중반까지 7일을 했다고요. 네, 7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면 반드시 보식을 해야 되고 요리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천연 치료를 터득하셔야 되고 셀프 컨트롤, 자기 몸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2주 동안 얼마나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 2주 만에 완치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주인공이 분명히 내가 오긴 왔는데 2주 만에 이거 없어졌다? 한 달 만에 없어진 분이 막 울면서 전화 온 분 있었어요. 위암 5cm, 7cm, 5cm, 6cm가 한 달 만에 암이 없어진 5cm도 작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한 달 만에 싹 없어져요. 흔적까지. 기적이죠. 간암이 3개월 만에 없어지고. 일주일, 2주 만에 여러분 낫는다면 진짜 기적이겠죠. 네, 그런 기적이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2주 기간에는 뭐 질병을 없애고 안 없애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없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더 오래 살지 않더라고요. 관리하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2주 프로그램에서는 반드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배워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혈액의 3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이걸 적어왔는데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며칠을 이걸 해 먹어야 되지 2주만 될까? 아니면 4주가 될까? 6주가 될까? 이런 의문점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우리 몸의 백혈구는 10시간에서 3일이면 죽고 태어나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설정하셨을까요? 독소 때문에 그래요. 독소. 그 다음에 혈소판은 10일이에요. 우리가 몸이 이제 상처가 나면 하얗게 보이죠. 그리고 응고될 수 있는 판이 혈소판이고 그 다음에 적혈구는 120일에서 1년입니다. 어떤 분은 난 6개월 했는데 되는데 왜 나는 1년 해야 되냐? 네, 바뀌는 기간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한 사이클이 바뀌는 120일이지만 이것이 한 번만 바뀌어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혈액은요, 여러분이 일주일, 열흘, 15일만 해도 혈액 검사 병원 가서 하시면 다 바뀌어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혈액만 바뀌면 뭐예요? 혈액이 바뀌면서 새 세포가 바뀌어야죠. 그러려면 계속해서 바뀐 혈액이 순환을 해야 되겠죠. 이제 혈액이 하는 일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혈액이 딱 바꿨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쓰레기는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번 하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계속 날려야 되겠죠.
계속 하루 이틀, 만약에 이 건물 안에 쓰레기 꽉 차 있으면 그거를 며칠이 아니죠. 1년 가까이 치워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쪽에 조금 있으면 하루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간을 잘 생각해 보세요. 120일 하라는 게 아니라 120일은 한 파스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 바뀌는 시간 속에서 내가 최소한 5번, 6번, 아니면 10번이라도 바꿔주셔서 몸이 바뀔 수만 있으면. 췌장세포는요, 2년이 걸립니다. 췌장세포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자연식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가 췌장이거든요. 췌장세포거든요. 이 췌장세포가 바뀌어야만 여러분들의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 흡수를 위한 효소가 아주 잘 분비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고 살이 빠지고 늦게 찌고 늦게 빠지고 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체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려왔던 내 습관과 내 몸에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음식은 그대의 뇌에 전달되는 무엇을 결정한다? 정말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네, 나쁜 음식 끊고 좋은 음식 먹었더니 뭐가 바뀌더라? 혈액이 그것도 며칠 만에, 일주일, 2주 만에 바뀌더라. 정말 너무 공감되는 말이에요. 음식은 그대의 뇌에 전달되는 피를 결정한다. 미국 스탠퍼드 연구진은요, 혈액 속에 있는 특정 화학 물질이 뇌의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혈액 속에 있는 뭐가요? 특정 화학 물질, 즉 여러분들의 그 노화를 주관하는 것이 뭐라고요? 혈액이라는 거예요. 혈액. 네. 혈액 속에서 무엇이 발견됐다고요? 회춘 단백질이 발견됐어요. 혈액 속에서. 이 뇌 과학의 이제 칼럼을 보면 나이든 쥐에게 젊은 쥐의 피를 넣으면 회춘하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이것이 진짜 실험을 했을 때 젊은 쥐에게 나이든 피를 넣으면 노화가 됩니다. 옛날에 이따 보여드릴게요. 치매의 쥐의 모델에 젊은 쥐의 피를 수혈받으면 신경 손실, 뉴런 생성 그리고 기억 상실까지 막아주는데 늙은 쥐의 피는 이런 과정을 더 가속화된다는. 신기하죠? 놀랍죠? 그러니까 피를 잘 바꾸면 수명을 뭐 할 수 있다? 즉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피를 잘 바꿔주면 더 오래 살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토리 엘리자베트, 이 여자가 1,500여 명의 처녀를 희생시켜가지고 그 피로 목욕을 하고 마시기도 했대요. 네. 그 당시 이 비밀을 알았나 봐요. 그렇죠. 젊은 여성들, 건강한 여성들의 피를, 여러분 큰일 날 일이지만, 네. 이 정도 피가 중요합니다. 네. 혈액 속 뇌 노화 억제 물질 발견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인간의 탯줄 혈액을 주려면 늙은 쥐에게 이제 좋은 혈액을 주입을 하니까 기억력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죠. 젊은 쥐의 혈액을 늙은 쥐에 주입을 했더니 운동 능력이 상승을 합니다. 미 하버드에서 여기서 연구 결과 발표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좋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 좋은 피가 있어야 한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건강과 혈액은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렇죠. 즉 여러분들이 좋은 건강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좋은 피를 찾으세요. 남의 거 찾지 마시고 내 거에서 바꾸세요. 그렇죠. 요즘에 혈액은행도 있어요. 그거 다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액을 좋은 피로 바꾸기 위해서는 조혈기관들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조혈기관도 고쳐야 되고,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무엇이기 때문이다?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파손된 몸을 뭐하며? 복구하며 몸에 영양을 공급한다. 피가 합당한 음식의 영양소를 공급받고, 자, 무엇을 접촉하여?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도 뭐가 없으면, 신선한 공기와 접촉하지 않으면 네, 안 됩니다. 신선한 공기를 접촉하여 정화되고 활기를 띠면 인체 각 부분의 생명과 원기를 옮겨준다. 순환이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이 작용이 더욱 잘 성취된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좋은 산소가 있어야 되고 또요. 마지막으로
순환을 잘 시켜야 되고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좋은 음식, 좋은 공기, 좋은 순환. 이 세 가지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음식이 피로 바뀌고 그 피가 육체의 여러 부분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놀라운 과정이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렇죠?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육체가 되는 것은 놀라운 비밀이고 놀라운 과정이에요. 몇 년 전에 기록된 글인 줄 아세요? 139년, 140년, 150년. 이거를 기록한 사람은 장조열서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들은 병든 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결한 피를 가지고 있다. 피가 뭐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죠. 내 피가 더럽다.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더러운 음식을 드셨으니까. 나쁜 음식을 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을 막 먹다 보면 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음식, 그것도 적게, 소식, 그리고 간식 안 하고 꼭꼭 씹어서 잘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자, 혈액과 건강 마지막. 위장에 어떤 음식이 들어가든지, 아까 그랬죠? 비트만 먹어야 빨간색 피가 되는 거 아니에요? 비트를 먹어도 빨간색 피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발견하고 비트 먹으면 빨간색 피가 된다는 엉터리 주장 믿지 마시고요. 비트를 먹어도 빨간 피가 되고 노란색 배추를 먹어도 빨간색 피가 되는데 여기에는 위장에 어떤 음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기가 됐든 생선이 됐든 매운탕이 됐든 갈비가 됐든 심지어 뭐 그냥 굉장히 좋지 않은 썩은 음식일지라도 그것을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피가 돼요. 어떤 것을 먹든지 간에 피가 됩니다. 하지만 피에 뭐가 달라진다?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피가 되어 몸에 뭐가 된다? 일부가 된다라고 써 있고요. 자,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달려 있다. 그렇죠? 완전하게 건강해지고 싶으면 순환이 잘 돼야 돼요. 말초신경까지 혈액이 쫙 가가지고 노폐물을 가져오고 그러다 보면 혈액이 좋아지면 거기에 증성지방이나 뭐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 산소를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산소를 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떨어지면 보통은 다시 돌아오고 하는데 산소를 더 깊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게 조직이 살아나겠죠. 그렇죠? 무좀, 습진, 피부질환 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혈액을 관리하시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은 그대의 뇌에 아까 이것죠 전달되는 피를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글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음식이든지 피가 되고 완전한 건강은 혈액순환에 달려있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모두 다 나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이야기. 이것을 오늘 꼭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음식은 엉터리로 먹고 무슨 치료 받으러 가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음식을 잘 드시고 깨끗하게 좋은 음식을 선택해서 합당하게 잘 섭취하신다면 건강은 건강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무조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며칠만 해봐도요. 며칠만 해보면 알 수 있을까요? 14일이요. 네, 14일. 하루 이틀만 해도 알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녁에 한 10시에 실컷 드시고 하루는 주무셔보고 하루는 그냥 주무셔보고. 경험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어떻게 섭취하냐에 따라서 하루만 지나도 경험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중요하구나. 정말 정확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2주, 한 달만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이 회복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한 달 충분합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여기서 2주 배우고 집에서 2주 하시면 이렇게 하면 내가 암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어떤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만 딱 잡으면 확신만 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확신을 못 잡기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혈액과 건강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 깊이 가져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